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는 ETF가 답이다. 지난 영상 매월 월급 받는 ETF 투자 전략에 이어서 오늘은 ETF를 거래할 때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TF를 거래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세금. 똑같은 미국 S&P 500 ETF라도 세금이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와 미국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는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이 미국 S&P 500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금이 발생해도 세금을 고려한 세후 수익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에서는 15.4%, 미국에서는 15%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매매 차익에 있어서 손익을 합산하느냐입니다. 즉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느냐인데요. 국내에서는 손익 합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손익 합산이 있죠. 그래서 매매 차익은 국내에서는 손익 합산이 없지만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손익을 합산한 이후에 순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절세 계좌의 활용 여부입니다. 국내에 투자할 때는 연금저축, ISA, IRP 계좌 등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직접 투자할 때에는 해당이 없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외국 자산에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죠.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노출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인데요. 환해지는 금융상품들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제거한 것입니다. 즉 환율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은 ETF 이름 끝에 괄호하고 H가 붙습니다. 그래서 환위험을 제거하고 싶다면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노출과 환해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달러 환율의 몇 개년간의 흐름과 환율 중위수로 보았을 때 환율이 1,200원 이하일 때는 환노출형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1,200원 이하일 때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순자산가치 NAV, NAV와 가격 차이를 활용한 매매 방법을 소개합니다. ETF는 최소한 NAV를 확인해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NAV는 Net Asset Value의 약자로 해당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청산될 때 회사의 자산이 한 주당 얼마만큼 남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거래할 때는 현재 ETF의 주가와 NAV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장 직후인 9시부터 30분간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관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오후 1시 이후에 거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오전에는 어떤 주식이든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9시부터 거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남는 여유 시간에 시장의 흐름과 NAV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괴리율은 무엇일까요? 괴리율은 실제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NAV와 시세 차이를 뜻하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며 이것을 보고 해당 ETF의 시세가 저평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걸까요? 거래 시간의 차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괴리율이 0%인 것이 가장 완벽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1% 내외의 범위가 이상적입니다. ETF는 상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러한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 NAV와 시장 가격이 일치해야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NAV와 시장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괴리율이 큰 상품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종목에서 큰 괴리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TF 투자에서는 거래량과 유동성 그리고 괴리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ETF는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ETF 주가가 NAV보다 높다면 고평가인 것이고 낮다면 저평가입니다. 따라서 ETF에 투자할 때는 항상 NAV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순자산가치 NAV와 괴리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계좌 활용. 장기 투자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 효과란 투자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수익이 또 더해지면서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자의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세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 계좌야말로 복리 효과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매년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적습니다. 아울러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찾아쓰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도 운용수익과 세액 공제받은 원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는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더욱 배가 됩니다. 해외 펀드 투자에서 얻은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배당 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내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수익을 인출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세 시기만 뒤로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인출할 때 세 부담도 적습니다. 연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비교적 낮은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S 계좌는 예금, 펀드, 주식, 파생 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기존의 상품이 일반 과세 방식인데 반해서 ISA는 손익 통상 방식이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출시한 중개형 ISA는 주식과 ETF에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주식 매매에 자유로운 만능의 절세형 ISA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는 ETF가 답이다. 요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같은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라도 국내와 미국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이하일 때는 환 노출이 좋다. ETF에 투자할 때는 늘 NAV를 확인하고 오후에 거래해야 한다. 연금계좌, ISA 등의 절세계좌를 활용하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